안녕하세요. 지혜로운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워런 버핏의 주주서한 217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세 가지 유형. 투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투자로서 채권, MMF, 은행 예금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되는 투자가 대부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이 가장 위험한 자산입니다. 변동성 비율은 제로일지 몰라도 위험은 매우 큽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런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급기일에 맞춰 원리금을 받은 경우에도 구매력을 상실했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결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고 간혹 일부 세력이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 안정을 강력히 원하는 미국에서조차 내가 버크셔 경영을 맡은 1965년 이후 달러 가치가 무려 86% 하락했습니다. 당시 1달러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이제는 7달러나 합니다. 따라서 매년 이자를 4.3% 벌었어야 이 기간에 구매력을 겨우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이자 중 일부를 소득으로 생각했다면 이는 단단히 착각한 것입니다. 물론 고금리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보상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1980년대 초에는 고금리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잘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리는 구매력 위험을 상쇄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채권에 경고 딱지라도 붙여야 할 지경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아무런 산출물도 나오지 않는 자산입니다. 사람들은 장차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에 사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자산을 사들입니다. 17세기에는 튤립이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투자가 유지되려면 이런 매수자가 계속 증가해야 하며 장래에 다른 사람이 더 열광적으로 원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자산을 삽니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금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자산에 대해 걱정하며 특히 지폐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좋아하는 투자 대상입니다. 이들이 지폐의 가치를 걱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금에는 두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용도가 많지 않으며 산출물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금을 사는 주된 이유는 앞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믿음이 옳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금값 상승 자체가 금 투자 논리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추가 매수자를 끌어들였습니다. 당분간은 말이죠. 지난 15년 동안 인터넷 주식과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면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거품에 대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투자자들이 시장 가격의 상승이라는 증거에 굴복하게 되었고 이 유행도 한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부풀어 오른 거품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터지면서 옛 속담의 타당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시작한 일을 바보가 마무리한다. 오늘날 세계 금 보유고는 17만 톤입니다. 이는 100년이 지나도 크기가 그대로이며 여전히 아무것도 산출하지 못합니다. 물론 100년 뒤에도 겁에 질리면 금을 사려고 몰려드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두 유형, 그러니까 일정 금액으로 표시된 투자와 아무런 산출물도 나오지 않는 자산은 공포감이 극에 달할 때 최고의 인기를 누립니다. 개인들은 경제가 붕괴한다는 공포감에 휩쓸릴 때 채권, 특히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통화 붕괴가 두려울 때에는 금처럼 산출물 없는 자산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나 2008년 현금이 왕이라는 소리가 들릴 때는 현금을 보유할 시점이 아니라 투자할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다시피 내가 선호하는 투자 대상은 세 번째 유형으로 기업이나 농장이나 부동산 같은 생산 자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산은 인플레이션 기간에도 신규 자본 투자가 거의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구매 가치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자산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이 농장, 부동산, 그리고
코카콜라, IBM, 시즈캔디 같은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은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상업용 젖소들이 여러 세기를 살아가면서 갈수록 더 많은 우유를 제공할 것입니다. 젖소들의 가치는 화폐가 아니라 우유 공급 용량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우유를 팔아서 번 돈은 복리로 증식될 것입니다. 마치 20세기의 다우지수가 66에서 11,497로 증가했듯 말입니다. 게다가 막대한 배당도 지급했습니다. 버크셔의 목표는 인류 기업을 통째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세 번째 유형이 압도적으로 높은 실적을 낼 것으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방법이 단연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